절터 낮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간다. 네, 이쪽으로 가시면 사당이 하나 보입니다. 절에 왜 사당이 있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 절을 시주한 김영한 보살의 사당입니다. 이 사당은 제가 말씀드렸던 김영한 보살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사당입니다. 이 안을 보시면 이렇게 별다른 꾸밈 없이 김영한 보살의 진영이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한 보살은 16살의 나이에 기생이 되어 어떻게 보면 생계를 책임져야 됐었는데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사람의 나이가 22이었나 23이었을 건데 한국 나이로 그때 4살 연상인 백석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인터넷에 보면 돌아다니는 짤 중에 한국 근대 시인 4대 미남이 있어요. 뭐 윤동주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중에 황순원? 아무튼 아닐 것 같아. 아무튼 그 중에 백석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얼굴이 꽤 아무튼 그래서 16살의 나이로 기생이 된 그 당시 기생의 이름으로서는 진향이었죠. 김영한 보살은 그리고 나서 백석 시인과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게 1937년인데 둘이 만나서 함께 했던 시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28일밖에 안 돼요. 진짜 슬프죠. 근데 그 짧은 28일의 시간 동안 백석 시인, 그러니까 4살 연상이었던 백석 시인과 그리고 김영한 씨는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쓰여진 시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시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수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꼭수로 가 마가리에 살자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 EBS 교육방송도 아니고 시를 해석하는 코너는 아니지만 저 어감이 어떤 어감을 주냐면 여기서부터 어디론가 떠나가려는 백석 시인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백석 시인의 부모님이 기생과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진향과 백석 사이의 연애는 28일로 끝이 나고 납니다. 그러자 백석 시인은 진향을 그대로 여기다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만주로 떠나가서 살자고 합니다. 그게 1937년인데 진향은 생계를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가족들을 버리고 만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주로는 백석 시인만 그 다음 해에 떠나게 되고 기생은 이곳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타나 있던 것처럼 백석 시인은 실제로 이 당시에 어디론가 떠날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떠나죠. 바로 만주로. 그 다음 해에. 여기 보면 백석으로부터 자야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야가 한자로만 보면 그러니까 자신데 자축이면 진성호미 할 때 그 자신데 새벽이란 뜻인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여긴 조금 더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 요 자야라는 이름에서 백석과 김영한 씨 사이에 이야기가 좀 상징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요 자야 이야기까지만 좀 드릴게요. 요 자야는 오나라 지방, 그러니까 위초고 할 때 그 중국의 오나라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 이름으로 보입니다. 어떤 여성이에요. 근데 그 자야라는 사람이 오나라 지방에서 유행하던 시들, 노래, 가곡과 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것들을, 작품들을 모아서 수집했는데 그 수집한 시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이후에 살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시들을 모티프로 삼아가지고 시를 지어냈다고 합니다. 시인들이.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당나라 시인 이백,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당나라 시인 이백이 지은 자야오가입니다. 그 자야오가의 그 자야가 요 자야입니다. 오나라 지역에서 불렸던 자야의 시. 그 자야의 시는 보통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이 여성이고요. 시적 화자가 여성이고 전쟁에 끌려간 또는 사망한 남편을 돌아오기를 또는 그리워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이 김영한에게 자야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그 당시의 느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영한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진향, 길상화, 자야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는데 이 자야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해 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야오가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시가 굉장히 슬픕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1995년에 이 사찰을 시주하고 나서 97년에 길상사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보는 것처럼 2년 뒤에 2주기에 돌아가시고 2주기에 2001년에 길상화 공덕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도수가 되게 자꾸 겹치는데 97년도에 길상사가 되고 나서 99년도에 돌아가십니다. 99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2001년도에 이렇게 사당과 공덕비를 만들게 됩니다. 김영한 씨가 돌아가실 때 굉장히 좀 애특한 말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니 뭐 이렇게 뭐 그 당시 가격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이 재산을 통째로 다 시주하는데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 사람, 즉 백석 시인만 못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었죠. 99년도에 돌아가시는데 97년도, 그러니까 길상사를 시주하는 그 해에 재밌게도 백석예술대상, 그죠, 문학대상, 그 문학인들에게, 시인들에게 산행 중을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 상은 돌아가시는 해, 돌아가시기 직전인 99년도에 첫 해 1회 상이 주어지고, 지금도 20 몇 회, 23회까지 아마 계속 수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사실 만났을 나이가 23인데 돌아가시는 때가 80이 넘어가셔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때까지도 백석 시인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하셨던 되게 애틋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첫눈 내리는 날에 유골을 뿌려달라, 길상사 뒤뜰에 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11월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해죠. 2000년인가 2001년인가 돌아가시면 99년인데, 아무튼 그때 이제 제를 다 지내고 나서 2001년이라고 나와요. 2001년인가? 연도수가 기억이 안 나. 그건 잘 편집해줘. 파이팅. 양심이 없어. 아무튼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유골을 뿌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길상화 보살님, 그러니까 요 길상화라는 이름 자체는 길상사에서 따온 게 아니라 반대예요. 길상사라는 사찰 이름을 요 길상화에서 따옵니다. 95년도에 대법사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이 사찰이 만들어졌을 때 길상화라고 하는 법명을 법정 스님한테 받고, 염주 108염주랑,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다시 중창을 하면서 사찰 이름을 길상사로 하고 2년 뒤에 99년도에 돌아가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석 시인과 김영한 보살 사이의 사랑 이야기만 기억하시는데, 그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김영한 보살님이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 넓은 땅을 시주하시고 또 백석 문화대상, 문화인들을 위한 문학대상을 만드시고 한 것이 되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민 모임 이름이 맑고 향기롭게랑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통 낮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간다. 야, 그렇게 안 숨어 있어도 돼. 저거 좀 찍고 싶다 쟤. 어떻게 못 찍니 쟤 저런 거?